이 집을 사는데 11년이 걸렸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인아TV의 정인아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께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영화 싱크홀에 대해서 보고 난 후에 탈북민의 반응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싱크홀 영화를 못 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조금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화를 자주 보십니까, 여러분들? 저 같은 경우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좀 자주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싱크홀이 8월에 이제 개봉을 했는데 아무래도 코로나 시국에 영화를 개봉하다 보니까 아마 많은 관객을 끌지 못할 것이라는 걸 예상을 하고 아마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박스 오피스 1위를 달리고 있는 영화 싱크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스포는 적당히 하고 제가 이제 이 영화에 대해서 탈북민의 입장에서 이 영화를 어떻게 보고 이 영화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그런 것을 좀 남북한을 비교해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사진 보이십니까? 싱크홀 해가지고 8월 11일 날 개봉한 영화입니다. 왜 하필 우리 집이 여러분들 같으면 정말 11년 만에 마련한 우리 집이 지하 500m로 꺼진다면 여러분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정말 새로 이사해서 들뜬 마음으로 새 집 냄새도 빠지기 전에 정말 이 집이 500m 지하로 꺼진다면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싱크홀이 꺼져봤자 2m에서 3m 정도 꺼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영화에서는 500m 정도 이렇게 꺼지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 일단 영화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오버해서 그런 것을 감내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싱크홀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거 여러분 정말 이게 대한민국에서 만든 영화일까 싶을 정도로 우리나라 영화가 정말 여러분 거짓말 안 보태고 헐리우드 영화 부럽지 않다. CG 그리고 영화 효과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발전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대부분 뭐 CG나 이런 좀 재난 영화들 또 그리고 많은 스케일을 또 요구를 하고 많은 기술을 요구하는 영화에서는 우리나라 영화들이 조금 그런 CG 효과나 좀 그런 데서는 조금 딸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싱크홀은 정말 볼거리가, 그러니까 볼거리라기보다 너무 리얼하기 때문에 거기에 빠져서 그냥 볼 수밖에 없어요. 그냥 이렇게 모든 것을 그냥 내려놓고 그 스크린에 빨려 들어가듯이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좀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야 이것도 싱크홀 저기서 유나인데 이거 광고비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실 수 있겠지만 저는 정말 이 영화를 보고 이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해서 정말 광고비 뭐 이런 걸 떠나서 제가 뭐 이 영화 제작사로부터 광고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조금 얘기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재난 영화 같은 경우는 제작비도 많이 들어가고 또 배우들도 많이 고생을 하는 이런 영화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신상옥 감독이 이제 북한에 의해서 납치가 됐지 않습니까? 김정일이 납치하라고 지시를 해서 납치를 했죠. 그래서 신상옥 감독이 북한에 올라오셔서 만들었던 재난 영화가 하나 있어요. 불가사리라고. 그래서 이제 저희 부모님 세대는 불가사리라는 영화를 많이 보셨습니다. 근데 신상옥 감독이 다시 이제 영화 행사에 나갔다가 북한을 탈출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불가사리를 왜 어떤 이유여서인지 저희들한테는 보여주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못 봤습니다. 근데 옛날 분들은 보셨어요. 그래서 불가사리를 보면 굉장히 좀 초를 잡아먹고 몸이 커지는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북한 분들이 굉장히 놀랐다고 하는데 사실 이런 영화의 스케일은 북한에서는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북한은 영화를 나라 차원에서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때요? 제작사들이 돈을 투자해서 또 이런 투자자들을 모아서 이렇게 영화 제작을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의 스케일의 영화를 만들려면 돈을 얼마나 들여야 되는지 그런 스케일에 정말 놀랐어요. 그러니까 탈북민 입장에서 볼 때는 야 이런 영화도 그냥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뭐 투자자가 나타나면 그냥 막 찍는구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놀랐고 그 땅으로 꽂을 때 그런 뭐 CG나 이런 모든 것들이 전혀 어색하지가 않고 막 손에 땀을 쥐고 막 스크린에 빨려 들어가고 막 소리를 지를 정도로 굉장히 그 흥분도가 남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뭐 터널도 보고 영화도 보고 했지만 이번에 싱크홀은 정말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는 바로 이 스케일 정말 헐리우드 부럽지 않은 이 CG 스케일과 이런 그 모든 영상미들이 너무 훌륭하고 너무 잘 만들어서 정말 와, 우리나라 영화가 이렇게 발전했구나. 그러면서 봤던 영화인 것 같아요. 네, 바로 이 장면이 이제 그 집이 500m 지하로 이제 싱크홀이 생기면서 꽂히고 나서 그 위에서 바라본 영상입니다. 그래서 그 싱크홀이라는 것은 이렇게 500m까지 뚫리진 않겠죠. 일부러 파지 않는 이상. 이 영화를 보면서 두 번째가 바로 이 싱크홀도 싱크홀이지만 그 영상에 빠져들어가서 정말 싱크홀 무섭구나 이런 것도 들었지만 영화에서 이런 장면이 나와요. 이 집을 사는데 11년이 걸렸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정말 대한민국에서 내 집 마련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또 한 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회사원들, 샐러리맨이 과장까지 올라가서도 이렇게 힘들게 정말 내 집을 마련을 했는데, 영화니까 이제 싱크홀로 이렇게 꺼지는 이런 내용이었는데, 그 내 집 마련이라는 게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허리띠를 졸라매야 정말 내 집 하나를 살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정말 절실하고 신랄하게 보여주니까 사실은 그걸 보면서도 야 정말 우리나라에서 내 집을 갖는다는 게 이게 정말 하늘의 별따기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재미와 감동을 이렇게 한꺼번에 선물처럼 마구마구 안겨주는 이런 영화는 또 제가 또 처음입니다. 태어나서. 정말 이게 어디로 튈지 몰라요, 영화가, 전개가. 그래서 배꼽 잡고 웃다가 또 막 퐁퐁 막 폭포 같은 눈물을 흘렸다가 막 이러면서 이제 영화가 이제 그 전개가 되면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사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북한에서는 이런 재난이 났을 때 그 부실공사로 인해 가지고 이제 평양이 한번 건물이 붕괴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500명, 600명의 사상자가 났는데 북한은 이제 거대한 풍선을 띄워서 그 붕괴된 현장을 가렸어요. 인공위성에 찍히지 않게. 그 국제사회에 알려지는 게 두려웠던 것이죠. 이제 119가 현장에 도착하는 이런 것도 보고 막 드론을 띄워서 밑으로 내려보내고 재난 구조물품을 이렇게 막 그 풍선 같은 이런 그 낙하산에 띄워서 내려보내고 막 이런 걸 보면서 빨리빨리 대처하는 거 이런 거 또 실시간으로 막 국민들한테 그걸 알려주는 거 이런 걸 보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이런 걸 보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만들 수 있는 영화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배우들의 그 명품 연기가 정말 여러분 그냥 정말 너무 실생활 같아가지고 야 정말 배우들이 연기를 너무 잘한다. 북한 같은 경우는 연기라는 게 정말 뭐 김부자를 찬양하고 뭔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되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막 너무 뭐 우리 장군님께서 이렇게 낮가방이 이 뭔 바르고 또 막 개소리야! 무슨 산눈비를 맞으시면서 현지 지도를 나갔는데 우리가 장군님의 이 노고를 돌려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것이에요. 정말 이 배우들이 자기가 맡은 이 캐릭터의 그 역할을 너무 잘하다 보니까 정말 어색함이 없고 연기들을 어떻게 그렇게 너무 잘하시는지 정말 보면서 와 화장실 가는 시간도 아까울 만큼 그렇게 빠져서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코로나 때문에 영화관에 가는 거 많이 꺼리실 겁니다. 또 국가적으로도 많이 모이는 거를 자제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영화관 안에 들어갈 때도 열 체크 다 하고 그리고 2인 이상 못 앉게요.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다 띄워서 앉혀놓고 하기 때문에 정말 영화까지 못 보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여행도 못 하는데
그래서 영화는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좀 힐링 타임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물, 콧물, 또 배꼽이 가출했다가 돌아왔다가 막 이렇게 하면서 영화를 봤거든요. 그래서 거의 2시간 동안 하는데 지루하지가 않고 너무 재밌게 끝까지 그렇게 봤던 영화입니다. 영화 스토리도 정말 재밌지만 또 어디를 튈지 모르는 전개 그리고 막 배꼽을 졌다 놨다 하는 이런 재미와 감동을 동시에 안겨주는 그런 영화가 아니었나.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북한 출신들이 여기 한국에 와서 영화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게 그래 이렇게 인간의 삶을 담아내는 게 이게 영화고 예술이지 않을까.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이거라고야 북한은 그냥 무조건 말도 안 그냥 되는 이야기입니다. 장군님이 간 그 바퀴자리를 끌어안고 우리 장군님 뭐 현지지도 얘기를 걸으시고 어쩌고 저쩌고 뭐 제기밥에 쪽잠이 뭐 이딴 소리나 아유 정말 짓거리고 되고 그래서 정말 이게 예술인가 이게 사회주의 예술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산주의 사회주의 예술이라는 건 어때요? 체제 선전에만 목숨을 걸고 체제 선전에 한해서만 영화를 만들다 보니까 마대야 어서 가자 장군님께로 가는 발걸음이 늦어진다 이런 소리나 하고 있고 그런데 어때요 영화에서 집 마련하기 어렵고 또 이제 그 가족에 대한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런 걸 막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차승원 배우님과 또 그 아들 관계, 부자 간의 관계 이런 거 부자 간의 관계들 안 좋은 분들 많아요. 그럼 그런 부자 간의 관계도 보여주면서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영화를 보면서, 야, 이게 바로 예술이고, 이게 바로 사람 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이거는 남북한이 공통된 건데, 제가 느낀 거는, 정말 우리나라, 이 한반도 사람들이 참, 뭐라 그러자면, 질투가 많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 직장 동료, 이 광수가 이제 직장 동료인데, 이광수 씨가 이제 그 과장님이 집을 샀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막 부러워하고 막 배 아파하고 막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근데 굉장히 그걸 좀 재미있게 좀 이렇게 소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재밌게 봤는데 사촌이 집을 사도 배 아프다. 그거는 공통된 것 같아요, 남북한이. 그래서 이제 그 과장님이 집을 샀다고 하니까 거기가 뭐 위치가 어떻다느니 막 이러면서 이제 장난을 치는데 정말 이 영화 한 편으로 많은 것을 보여주는 그런 계기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영화관에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 빨리 가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이 영화 좀 소개해야겠다. 왜냐면, 사실은 싱크홀 그래서 무서웠어요, 보기가. 이것도 막 좀 슬프고 막 정신적으로 피해를 주는 영화면 전 잘 안 보려고 하거든요. 공포 영화라든지 이런 것들. 정말 우리나라 싱크홀 보면서 또 한 번 자부심을 느꼈던 게, 뭐, IT 강국이네, 뭐, 초고속 인터넷 강국이네, 뭐 여러 가지 강국을 우리나라가 요쪽 작은 나라가 달고 다니지만 와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 영화 기대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스케일이면 쭉쭉 정말 이 정도로 발전하면 헐리우드 영화 찜쪄 먹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영화가 정말 수준이 높고 배우들의 연기도 정말 뛰어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렇게 또 여러분들과 영화 싱크홀에 대해서 얘기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 제 영상을 보시고 우리 구독자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실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11년 만에 정말 어렵게 정말 장만한 우리 집이 500m 아래로 추락했다면 그 심정이 어떨지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영화 싱크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리뷰를 좀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가서 꼭 보시고 또 보신 분들 댓글로 어땠는지 소감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정연아는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 재밌는 주제로 여러분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